무서워 죽겠고요. 아유 쓰러질까 무서워서 다니들 못해요. 여름에는 냄새나고 아예 문을 저희가 막아버렸습니다. 진짜 너무 오래 이걸 방치를 해놔가지고 너무 불편하죠. 여기는 빈집이 많다 보니까요. 노숙자분들이나 청소년이 들어가서 위험한 활동을 할 수도 있어서 빈집 근처에 사람이 오도 가도 하지 않다 보니 더더욱 그 동네는 더욱더 피폐해지고요. 우리나라의 빈집은 2000년 51만 가구에서 2020년 기준 151만 가구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한꺼번에 겪는 지역일수록 이 빈집은 넘쳐나는데요. 빈집 증가의 이유와 해법을 이럴 수 이슈에서 짚어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빈집들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듯 잡초만 무성한 모습. 인근의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너무 동네가 빈집 많은 게 안 좋아.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옛날 마냥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집이 많이 벼갖고 이 집도 한 10년 넘었어. 도심의 빈집은 주택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초등학교 근처에도 있어서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 보입니다. 낮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좀 날이 어두워지면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밤에는 해만 떨어지면 무섭지. 어디든지 안 무서워. 요즘에는 세상이 험악하니까 하루에 10명 못 봐. 내가 지나가는 거. 근데 하기도 우리도 무서워, 골목이. 2017년에 제정된 빈집 특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총 3,867가구의 빈집이 있는데 그중 동구가 가장 많고 유성구와 중구, 대덕구 그리고 서구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빈집은 도시나 마을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화재와 붕괴 사고에 취약하며 범죄에 악용되는 일도 많아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많아지면서 자치단체마다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빈집에서의 본드 흡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행과 일탈, 심지어 범죄까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2010년에 발생했었던 김길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둔형 외톨이로 보이는 범죄자였는데요.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상을 삼고 빈집이라는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그런 범행을 하다 보니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빈집 근처에 사람이 오도 가도 하지 않다 보니 더더욱 그 동네는 더욱더 피폐해지고요. 이른바 깨진 유리창처럼 하나의 빈집은 주변 지역을 황폐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만큼 파급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빈집이 밀집된 곳에서 경찰이 야간 순찰을 하기도 하지만 순찰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여기는 빈집이 많다 보니까요. 노숙자분들이나 청소년이 들어가서 위험한 활동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과 또 건물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붕괴 위험이나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사이 우리나라의 빈집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통계청의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51만 가구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0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인구 감소가 사실 제일 큰 이유죠.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빈집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농어촌은 말 그대로 이제 떠나가서 그다음에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기는 빈집이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이 계속될 때는 자연스럽게 농어촌 지역이라던가 지방 도시의 빈집의 증가는 좀 더 빠르고 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늘어나는 빈집 문제는 지자체에서도 해결해야 할 큰 숙제인데요.
대전시는 올해부터 빈집을 직접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우선 철거가 시급한 빈집의 경우에는 철거 후에 주차장, 소공원, 텃밭, 또 쉼터 등을 조성하고요.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의 경우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사랑방, 또 청년 거점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대전시가 80억 원, 5개 자치구가 20억 원을 부담해서 빈집 40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철거와 안전 조치가 시급한 빈집이 대전에만 1000여 채에 달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0%에 대한 구비 부담은 실질적으로 구 재정 여건을 보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빈집 정비가 이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우범 지역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정비를 해야 될 입장이고.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도 심각합니다. 충남 공주시의 한 농촌 마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빈집 때문에 골목길을 걷기조차 어렵습니다. 주민들도 안전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고 무서워 죽겠고요. 아유 쓰러질까 무서워서 다니들 못해요. 보셔요 좀 이렇게 다 쓰러져 갖고서 비켜댕기고 몸이 이렇게 저기 쓰러지고 질도 댕기들 못해요 여기. 여기에 순간 비가 몰아치면 순간 이 집이 무너져요. 그러면 큰 인명사고가 난다고. 그 사고 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미리 대처를 해야지. 방치된 빈집 옆에 사는 주민도 큰 불편을 호소합니다. 아 너무 불편하죠. 여름에는 냄새나고 지금은 풀이 없지만은 풀 자라고 하면 여기 진짜 저희 창문도 못 열어요. 뒤에는 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안방 또 창문이 있어요. 아예 문을 저희가 막아버렸습니다. 진짜 너무 오래 이걸 방치를 해놔가지고 너무 불편하죠. 2020년 기준 충남 15개 시군에는 약 4,200가구의 빈집이 있습니다. 매년 철거되는 빈집이 1,000가구가 넘지만 새로운 빈집이 계속 발생하면서 빈집의 수는 더욱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충남연구원에서는 지난 2020년 충남 전체의 빈집 실태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15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홍성군 같은 경우가 3, 4등급의 우선 정비가 필요한 그리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빈집이 가장 많은 300호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청양과 태안 같은 경우가 3, 4등급 빈집이 60%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빈집은 그 발생 특성을 보면 군집해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집된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인근 지역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쇠퇴 그리고 지역의 활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한 빈집 통계가 중앙정부의 통계와 크게 달랐다고 합니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충남도 전체에 약 4,200호 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충남도가 약 10만 6천 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 약 25배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충남의 빈집 수를 충남연구원에서는 4,200가구로 통계청에서는 10만 6천 가구로 집계했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걸까요? 사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제 그런 조사는 주택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이제 조사 시점에서의 비어 있는 곳 이제 이런 데들을 하다 보니까 그 실태 조사를 해서 했었던 것 또는 이제 정책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의가 다르고 이제 산정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쉽사리 합산해서 전국의 이제 국가 통계로 만드는 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현행법이 규정하는 빈집에 대한 정의와 소관 부처별 빈집 정의가 제각각이고 이 때문에 통계 또한 달라진다는 말인데요. 지자체도 혼선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주시도 도심의 빈집을 관리하는 부서와 농촌의 빈집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혹시 농촌 빈집도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통계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별도로 통계화되어 있는 거는 없어요.
사실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인구 감소가 얘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 소멸 얘기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 감소도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뭐 고양 납부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주택 소멸에 대한 거는 그것처럼 이렇게 좀 적극적인 대응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잇따라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과 개발 위주여서 말뿐인 지방시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토부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정부 부처의 국정과제 중에 뭐 빈집 관련된 일은 없고요. 실제로 이제 270만 호 이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아파트 공급하는 그런 어떤 위주의 지금 주택 정책을 전체 기조로 삼고 있어서, 이런 어떤 그 지방 소멸되거나 아니면 인구가 감소하거나 이런 이 도심이 공동화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극적인 대책이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서 빈집이 좀 더 늘고 있다? 뭐 이게 뭐 100%의 연관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좀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도 자체도 사실은 어떤 정비라던가 개별 주택의 정비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신규 주택에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비중이 있었던 것도 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대전 동구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오랜 기간 빈집과 공터로 방치돼 있다가 공원으로 조성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만 해도 좋죠. 깨끗하고. 첫째는 깨끗하고, 여기 굉장히 엄청이 들었었어. 막 고양이도 많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사람도 더 많아지고. 충남 공주시 재민천 옆의 골목길도 도시 재생 사업으로 활력을 되찾았는데요. 성미경 씨는 이곳에 있던 빈집을 사서 찻집으로 꾸몄습니다. 초창기 때는 정말 여기 빈집 어둠컴컴하고 너무 어두웠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이제 그 유입 인구들이 언도심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도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러니까 뭐 청년 팀이 있고 또 뭐 5, 60대 또 이렇게 시니어 그룹들이 있고 동네마다,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좀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버려졌던 빈집촌에서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공간으로 변신한 재민천 골목길. 이렇듯 빈집은 도시재생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막상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려고 해도 사유재산이라는 벽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태조사 단계부터 가장 문제가 됐었던 소유자 정보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유자 정보는 빈집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가 있고, 그리고 소유자 정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주택과든지 인근 뭐 지적과 이런 과가 있지만, 이쪽 부분에 소유자 정보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납세에 관련된 세금 관련된 부서라든지 뭐 우편물 관련된 부서라든지 타 부서를 통해서 일원화된 정보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빈집 조사는 말씀드렸던 사전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등급 선정까지의 이 상당 기간의 절차가 있는데, 빈집 신고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당 기간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비용, 인력 등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빈집 신고제를 통해 빈집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빈집 소유자와 잠재적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농촌의 빈집이든 도시 내의 빈집이든 충분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디에 어떠한 빈집이 어떠한 조건에 있는지를 몰라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이나 뭐 대표적으로 그런 빈집 방크라고 해서 그런 그 발생된 빈집과 수요자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또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빈집에 대한 현재의 과세 제도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 금액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적용 세제의 세액 비율도, 세금 비율도, 부과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고 나서 나대지가 되면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건물이 있을 때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개선이 좀 필요하고 실제로 노후주택 토지의 재산세율은 0.07%인 반면 빈집을 철거해서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율이 0.2%로 높아집니다. 이렇듯 높은 세금 부담도 빈집 철거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이 밖에도 빈집 정비를 위해 소유자들의 관리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소유자의 의무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빈집을 소유한 자로에 대해서 이제 빈집을 가지고 있으면 등록을 하게끔 하는 등록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등록 제도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단순히 그 등록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행 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뭐 그대로 관리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에서도 의미는 있지만 전 그거 자체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우리가 사실 빈집을 실태 조사를 나가지만 찾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 빈집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 데이터가 조금 더 쉽게 쌓이고 모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고 빈집을 줄이기 위한 법령 정비와 정부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입법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실태조사, 그런 어떤 사업들, 그리고 전체적인 세제 개편 이런 작업들을 저도 이 국토위에서 지금 이 빈집 문제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틀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부족, 주택 가격의 문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도시 지역에서는 빈집의 문제보다는 관심과 우선순위에 앞서 있는데 정책적인 대안과 근거, 법률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면 또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지 않으면 실제 그 하나의 빈집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병목이 있고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채워가고 각 주체별로 중앙과 지방과 또 시민단체가 함께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빈집은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 속에 속절없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 70여 년간 개발 위주로 이루어진 도시 정책을 이제는 돌아볼 때가 됐음을 빈집이 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빈집 문제,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빈집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의지와 대책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방증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또 지역주민 생활 양태 등이 반영된 빈집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플 때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서 혹은 형편이 어려워서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이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 소임을 다하는 의사들을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선진국의 시민으로서 어떤 국민으로서 받아야 될 당연한 건강권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한 사람의 의사로서 자그맣게라도 사회적으로 좀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민들레 의원에서 진료를 하는 가정의학과 의사 신현정입니다. 조합원이 출자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일반 개인 의사나 법인이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조합원이 한 4,300명 정도 있습니다. 조합원이 주인인 병원이고요. 의료진과 주민과의 협동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지키자 그런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은 돌볼 분이 없어서 가지 못한 분들은 의료진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그 진찰하고 치료하는 프로세스 꼭 필요합니다.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협동조합은 그런 시대적 요구, 국민적 요구에 가장 발빠르게 앞장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사님 계시길 봤더니 지금 환자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재택의료센터 대상자분이시고요. 원래 이제 거동이 힘들어서 누워 계신 분인데 오늘 상태 어떤지 보려고 가고 있어요. 엄청 짧게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희선생님 오늘은 깨 계시네. 그래도 저 보여요? 내쉬고 한 번 더. 기침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어제부터는 좀 주무셨어요? 다른 거는 없으셔요? 어디 아프다 하신다? 땀이 말도 못했어. 이 옷을 벗겨내서 빨고 또 갈아입히고. 예. 안 좋으면 항생제를 좀 쓰려고 했는데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좀 쓸게요. 예. 진짜 간호사님하고 원장님이 와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면 도움이 뭐 참 너무 많이 돼요. 가지 말까요? 가지 마세요. 여기 살을까요? 네. 원장님 오셨다 가면 좋디야. 아 그렇구나. 아이고 어떡해야. 다음에 또 올게요. 예.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항생제 좀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그냥 의원 오셔가지고 보호자가 신청하셔도 되고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그냥 방문 진료를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의사가 가고 간호사가 한 달에 2번 이상 방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갔다 오셨어요, 의원에? 병원에. 병원 갔다 오셨어? 어디 가셨고? 이렇게 나와서 돌아도 된 거야? 네, 방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오동 앞으로 나오라 해서 일이 뒤로 가려고. 네, 다녀오세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동네를 막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웃처럼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대부분은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건강 상태 체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과정을 보시면서 마음을 많이 열어주시거든요. 그런 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발수 쪽 다 올리세요. 아픈 데는 없어요? 또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창피해서. 발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방문 때 항상 발을 확인해서 그분이 얼마만큼 자기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제 목적 중에 하나고,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발 건강이 아주 중요하고 발이 건강해야 낙상 위험도 덜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 기분 좋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기분 좋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지금 방문 진료를 필요한 분들이 한 23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셔요. 지금 의료 시스템 내에서는 방문 진료라고 하는 것들이 건강보험에 공식 수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죠. 가정 방문을 통해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족 또는 집안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로 직접 뛰어들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의료의 역할, 그것이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불법 처리도 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파도 병원에 찾아갈 수 없으니까 쉬는 날이라도 우리가 그 진료소 열어가지고 의료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씩 올 때마다 병도 치료하지만 마음도 너무 편하고 좋아요. 올 때마다 감동돼요. 이렇게 자원봉사 정신으로 하는데 저라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98년도에 우리나라 그 IMF 사태를 맞이했잖아요. 그때 실직자가 엄청 쏟아져 나왔죠. 대전역을 비롯한 전국의 역 주변에서 많이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건강의 측면에서도 가장 취약합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것이거든요. 일반인에 비해서 건강도 훨씬 상태가 나쁘고 그분들이 어디 가서 병원에 가면요 진료 못 받습니다. 누군가는 돌봐야 되겠죠. 그것을 저희들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인천의 그 대학병원 길병원의 소아과 입원 환자를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소아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너무 많이 부족하거든요. 진짜 생명을 다투는 그런 기본과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것은 이제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 더 심하죠. 농촌 지역에는 뭐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든가 문화적인 여러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도 아무리 고연봉이라고 하더라도 가기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많이 부족한 거죠.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해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계에서도 의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상위권인 나라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첨단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이 사회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 의사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해서 그분들을 돌보는데 작은 시간이라도 작은 관심이라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이런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도입이 시급합니다. 올해 11월까지는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이 재택의료 시범 사업이 운영되는데요. 돌봄과 진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4%가 집중되면서 지역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지역은 소멸 위기까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2026년까지 첨단 산업에 5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겠다면서 그중 절반 이상인 330조 원을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닌 수도권의 편중된 국가 경쟁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계속되는 수도권 유지의 정책으로는 빈집 문제도 지방 소멸 위기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사인 대세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